저희 국제사업본부 설치 배경 우선 말씀드리자면 그 94년도 92년도일 거예요. 대통령 자문기구인 로봇촌발전위원회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위원으로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농림 사업 실시 규정과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세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중부, 동부, 남부 이렇게 세 개 권역으로 만들려고 이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97년도에 여주가 만들어지고 2004년도에 동해가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두 군데를 운영을 하다 보니 뭐 국산국제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뭐가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부는 계획이 있지만 아직 그 설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현재 여기 주소는 여주시 농산물 부시이고, 부지는 122,000 제곱미터에 이제 건축물은 많이 12만 제곱미터, 저장시설은 1,200 저장시설 이렇게 돼서 있고, 12,000. 기계장치로는 제재, 건조기, 원주거공기, CLT, 집성기 등 총 30개 기계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낙엽성 장나무 편백, 이기다 등을 해서 4만 밑방 정도 저희가 원목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각판제, 내장제, 온주제, 조경시설제, 대표제, 집성제, 목재패드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운영생산팀, 영업시공팀 두 팀으로 37명이 3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 투자액으로는 132억 원이 지금 투자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재사업본부의 설립 목적은 가장 큰 건 고부가가치의 국산목재 제품 생산입니다. 그래서 그 국산목재 특히 저희가 저희 목재사업본부가 설립되기 전만 해도 그 낙엽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용재로만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용재로 사용되다 보니까 나무 자체가 저가, 거의 필요 없는 나무, 뭐 이런 성태로 많이 사용이 되다가 이제 저희가 97년도에 설립하면서 이제 그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목재 낙엽송 자체가 이제 고가의 목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낙엽송 말고는 거의 이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목재가 좀 미비해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옥자재, 그다음에 편백나무는 이제 내장재, 루바나 이런 용도로 좀 쓰이고, 잣나무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그 집성재에 만드는 데 사용되고는 있지만 주 사용하는 거는 이제 낙엽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당연히 이제 국산목재 가공 생산 판매인데, 원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결제도 직접 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생산을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현장에서 이제 다른 제조사에 판매도 하고 있고요. 제재모, 집성재, 목재펠리, 한옥자재, 목재 가지고 이제 각종 소품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목주주택 같은 목구조 시공도 시공을 직접 하고, 또 휴양림, 등산로, 산림목장, 여기에 이제 그 시공사업, 산림사업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로 만드는 정자, 조경시설물, 정자하고 데크가 되겠죠.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설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재 제품이라면 현재 그 산림청에서 15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이제 품질 관리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제재목, 그 다음에 방부목재, 이 두 개는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집성재까지, 여기 이제 5가지 중에 저희가 3가지는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합판, MDF, PB 요거는 인천 쪽에 이제 동아기업이나 그쪽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그쪽도 설비가 이제 너무 공장 만들어진 지 오래되고 설비가 오래됐다 보니까 생산을 지금 거의 중단했다는 소리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을 해서 이제 유통을 한다는 얘기를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목재패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4가지의 목재 제품을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품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재 제품 생산 공정을 보시게 되면 총 9가지로 저희가 부분을 짓고 있고요. 우선 벌목을 하고 원목 있고 원목을 이제 경급별로 분할을 하고 제재, 인공 건조하기 전에 자연건조 일부 한 며칠 정도 자연건조를 하고 인공 건조하고 목재 가공, 포장, 제품 출하 순서로 해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목하는 과정을 지금 보게 되면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벌목을 합니다. 작동을 하고 조제 작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3m 60, 그 다음에 3m 60 길이가 안 나온다 그러면 2m 70, 2m 70도 안 나온다 그러면 2m 10, 2m 80 이렇게까지만 이제 제재 조제를 하고 보통은 이제 제재소는 이제 2m 70하고 3m 60짜리는 일반 제재소로 들어갔고 2m 10짜리, 1m 80짜리는 저쪽 토리판이나 팔레트 생산 업체 쪽으로 납품이 되고 거기에도 이제 못 미치는 목재들은 펄프로 해가지고 PB나 MDF 만드는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벌목을 조제를 하고 길에 이제 문제로를 이렇게 차가 송반을 할 수 있게 이제 길을 내고 그 나무들을 길까지 다 떨립니다. 떨리고 여기 길을 내면 이렇게 재무시를 통해서 이제 소음반을 하고 한 군데 이제 산 밑에까지 내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트럭으로 대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벌목 이걸 딱 봤을 때 가장 그 비중이 큰 게 운반이에요. 여기서 떨리는 운반, 또 여기서 밑으로 내리는 운반, 요 차로 또 여기까지 제주도까지 운반 보면 그 사실상 나무값보다 이 운반 비용이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값의 이 운반비가 굉장히 그 유가에 따라서 많이 이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벌목을 할 때도 그냥 막 벌목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이렇게 벌기력을 지금 다 정해놨어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구기림은 60년, 사유림은 40년, 낙엽송 같은 경우도 50년, 30년. 이게 한 5, 6년 전에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10년씩 원래 더 높았었는데 아마 우리 원목 생산하시는 분들이 권유를 많이 해서 그러신지 이게 한 10년씩 좀 낮아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목재 가공 공장 입장에서 보면 나무가 너무 얇은 나무, 10년 둘 자란 나무들이 벌목되기 시작하니까 좀 얇은 나무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한때 지금은 저희가 이만큼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아침에 딱 들어오면 차가 이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가 이렇게 하차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 경급별로 지금 선별을 하는 겁니다. 경급별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제를 잘못하거나 길이가 짧거나 형질 불량 물질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선별을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수중별, 길이별, 격급별, 형질 분량 이걸 다 일일이 다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목은 이제 하차하는 사진이고요. 이 격급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보시면 티가 잘 안 나겠지만 저희가 비싼 구석기 한 6단계로 구분을 해서 그 나무를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문이 이제 목재 주문이 들어오면 목재에서도 아까 운반기가 이제 많은 목재자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다음 뭐냐면 수율이 싸움이거든요. 이제 어떻게든 이제 목재의 수율을 높이려고 저희가 이렇게 격별로 다 구분을 지어놓는. 우선 이건 제재 공정이거든요. 이 기계는 유압대차로 우리 공장에는 유압대차가 지금 2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압대차 같은 경우는 소경재부터 대경재까지 가공이 다 가능하고 소경재부터 대경재까지 가공이 가능한데 이제 속도가 좀 느린 반면에 저희가 이제 또 자동 제재기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 제재기는
톱날을 위에서 아래, 위아래로 톱날을 한 10개씩 걸어놔가지고 한 번에 탁 켜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자동급인데 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경도비 25cm 이하 좀 작은 경도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압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사각만 이제 면을 잡고 이병갱미끼로 이렇게 또 따내는 두 번에 거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방법을 이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압대차의 톱날이고 이건 자동 내재기, 이병갱미끼 그 두 개 비슷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이제 톱날입니다. 그다음에 재료 문제가 나오는 요 평활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피죽이나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파레트 용도로 이제 주로 이제 나가고 있고. 이 피죽들은 저희가 파쇄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펠릿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재를 하면 여기 야적을 자유분유를 좀 시키고 일부는 제재목으로 직접 판매를 하고. 저희가 건조기는 총 11호기까지 붙여놨으니까 11개가 있었는데 그 4개는 그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제 다 폐기 처분을 하고 저희가 지금 돌리고 있는 거는 여기 이 건조기 파란색 집 문에 이게 고온보습 건조기인데 일본에서 들어온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그 120도 고온까지 올리면 그 습을 주면서 120도 고온에서 이제 낙엽성 건조를 하게 되면 목재에 있는 그 수분하고 그 낙엽성이 이제 쏟지게 만드는 쏟지는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목재를 그 건조한다는 말보다 찐단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스팀을 주고 온도를 주기 때문에 이 목재를 찌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좀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재가 들어갈 때 저희가 함유 수율이 보통 한 30% 이상, 이제 그 생재 건조율 함수율이 35% 이상, 30% 이상인데 여기에 우리가 건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한 4일에서 5일의 이제 건조 시간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10%까지 이제 건조를 해서 빼내게 되면 밖에 이제 습도가 있기 때문에 한 2% 정도는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 기준으로 한 12% 정도 지금 함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요거 말고 3가지 말고도 건조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즘은 이제 고주파 건조기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공장에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열기 건조기, 고온보습 건조기, 진공 건조기가 있는데 이 진공 건조기는 아까 설치된 지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폐기를 했고 이 열기 건조기는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잣나무나 편백나무 이런 유의 이제 그 제품을 수종을 건조할 때 사용을 하고 얘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50도 정도 되는 열풍으로 나무를 말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면 보통 그것도 이제 두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2주에서 보통 한 달까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거 공고속 건조기는 아까 말씀드린 4일에서 5일이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까지 나오고 이제 승리까지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거 공고속 건조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재는 꼭 사용을 할 때 건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건조를 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수축 팽창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벌레, 그 다음에 변색, 그 다음에 썩는 것도 빨리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건조를 꼭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목재는 건조하기 전에는 수분을 함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고 그 다음에 무겁기 때문에 이제 건조를 하게 되면 음악 부자 소리가 되고 이 목재를 말려서 사용을 해야 우리가 목재를 다룬다 우리 표현을 하는데 절삭할 때나 그다음에 이제 대패할 때나 이런 목재를 다루기가 편한 그다음에 이제 그 나사 유지력도 저주 목재보다는 마른 목재가 훨씬 더 강도가 좋기 때문에 건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건조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도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좀 있으면 이 도장면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재 같은 경우는 필히 건조를 정확 인공 건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 만약 인공 건조를 할 상황이 아니면 자연 상태로 최소 2, 3년은 말린 후에 사용을 해야 20% 이하까지 간신히 이제 떨어져서 목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 만드는 게 이제 집성재들인데 요즘 많이 이제 건축 현장에 사용이 되는데 이 건조를 해야지만 이 접착 성능도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필히 건조를 해서 목재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건조까지 끝나면 이제 강원 공정으로 넘어오는데 이게 저희 쪽에서 갖고 이제 몰더라는 기계가 세 개를 갖고 있거든요. 유충 몰더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목재를 대표한다면 이제 사각면을 대표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3면 대표입니다. 4면 한다고.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6개의 날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면을 잡을 수도 있고 지금 요것처럼 이게 이제 사이딩인데 이런 모양으로 다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도 깎을 수 있고 면을 잡을 수도 있고 둥글게도 하고 사각에 이렇게 모양의 가운데 모양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 목재 가공 공장에서는 이 몰다가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주 가공. 우리 이 원주 가공 기로는 80파이, 8cm, 10cm, 12, 15, 18, 20, 25cm까지 이 원주 가공기로 저희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원주목 같은 경우는 그 제재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런 각판재이고 원주목은 원목을 바로 이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건조를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조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크랙이 얘네는 이제 좀 더 발생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일반 제재소에서는 만들 수 없는 이제 또 수정용 집성 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집성판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나무 같은 경우는 무절이 없거든요. 옹이 없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옹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절단을 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옹이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길이 방향으로 접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핑거 조인트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모양으로 다 이제 접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이제 손가락 모양 같다 해가지고 핑거 조인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핑거 조인트를 길이를 붙이고 이제 이게 크로스인데 요 각재 하나하나를 이 안에다 쭉 집어넣어서 이렇게 판상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할 수 있는 게 1m 20에 총 길이가 3m 80까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넓은 판상 제품을 이제 생산하시고 이게 이제 제품 완성된 제품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가구에 만들 때나 아니면 지금 한국해양연구원이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이제 개발을 할 때 모형배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축소해서 모형배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집성대가 주로 이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이제 수장용 집성 판재라면 요거 지금부터는 이제 구조용 집성제입니다. 구조용 집성제는 말 그대로 이제 집에 들어간 건축물에 들어가는 이제 구조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 판별기를 해가지고 요 안에 이 여기를 생각하면 목재마다 다 똑같은 목재라도 그 등급이 어떤 나무는 빠르게 자라고 어떤 데는 천천히 자라고 어떤 데는 양지에서 자라고 이거는 그 자란 장소에 따라 그 목재 등급이 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목재 등급을 판별을 해서 구조집성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등급이 좋은 거는 최고 외층재에 붙이고 안쪽으로 이제 점점 등급이 낮은 등급의 목재들을 이제 접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골목은 이제 3m60으로 하니까 긴 목재를 생산할 수 없거든요. 장재를. 고나 이제 고나 이제 대들보 같은 경우들이 도리 같은 경우는 그 기둥과 건물을 지으려면 이제 기둥을 없이 이제 지어야 활용도가 높으니까 길게 지어야 되거든요. 넓게. 근데 3m60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길이 방향으로 또 붙이는 데, 그래서 이것도 요 면들이 다 그 핀거 숟가락 모양으로 있는 핀거 조인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 지금 현재 20m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길이로 붙이고 손으로 서로 이제 길이 방향을 맞게 접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착을 하게 되면 본드 칠하고 보통 8시간 정도 접착을 계속 이제 압력적으로 눌러줘요. 보시면 요게 우선 여기는 한 10m 정도 되는 거고 그 한 최대 한 20m까지 이제 제작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보면 한 20m 나올 거예요. 이거 이제 부준직성제 만들면 미리 여기는 이제 철물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가공을 미리 해서 철물 접합을 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할 수 있게끔 가공을 다 해서 나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곡성 치외수 거기에 이제 강당을 붙인 겁니다. 부종직성으로. 요거는 대전 치외수 대전 수채원. 여기는 7번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기도 이제 수채원에 이제 강당에 부종직성제를 쓰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HBM이 사용이 됐지만 그 예전에는 이런 건축물질내면 다 HBM으로밖에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집성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CLT, 요것도 이제 요거는 구조용 집성판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수장용 집성판 만드시 이제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굴렘 같은 경우 아까 구조집성제 같은 경우는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접착을 하지만 얘는 크로스 라미네이팅을 해가지고 밑판은 길이 방향, 다음 판은 크로스 90도 이제 꺾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붙여가지고 넓은 판을 제작하는 거예요. 판을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를 만드는 것까지는 구조집성제를 만드는 걸 동의하고 그 소재를 만든 다음에는 이렇게 넓게 판을 만들어가지고 1플레이, 2플레이, 3플레이 3개의 층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제작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1m 20에 5m까지 저희가 제작이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얘 자체가 집이 되기 때문에 창문이랑 문을 다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저희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조립을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둥이 이제 하나도 이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구종집성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CLT 구종집성판은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거를 구종집성판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에서는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한 5년 뒤, 그 안에는 너무 빠르고 그 5년에서 10년 뒤 정도 되면 아마 이런 CLT 가지고 집을 짓기 진등에 이제 활성화가 좀 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만 입방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일본은 6만 입방.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층까지 목구조로 건축을 짓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24층.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에 5층 기수를 지었고, 지금 대전에 한국국지진흥원 거기가 7층. 그 다음에 한국임업진흥원이 청사를 또 7층 이렇게 해가지고 지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7층짜리 목구조 쪽. 5 건물이 가장 큰 겁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제 목재가 들어오면 목재 그 생산 아까 보여드렸듯이 제지하고 가공하는 공정에서 나온 톱밥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펠릿을 또 목재 부산을 가지고 펠릿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펠릿 만드는 것도 또 그 톱밥을 또한 저기 10%까지 또 건조를 또 시켜야 돼요. 제종제에 나오는 거는 20% 넘을 거고 우리 가공제에서 나오는 거는 말린 나무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10% 정도 되는데 이걸 섞어도 뭐 한 15%, 20% 정도 이제 함수율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제 건조를 시켜가지고 성형을 해서 이제 펠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펠릿을 그 생산량을 좀 많이 줄였었는데 올해는 뭐 3교대를 계속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목재 펠릿을 5,000톤까지 지금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품 생산하는 걸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면 각판재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데 이제 그 각판재도 이제 그 요즘 이제 목구조로 이제 집을 지는데 여기 경량 목구조 저는 이제 사양식 목주주택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골 목구조 이거는 이제 우리 한옥 형태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축소해가지고 기둥하고 도어 정도만 기둥하고 도리 정도만 목재를 사용하는 중골 목구조 형태.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그 산림청에서도 목재 자체를 구격 구조재, 기둥 구조재, 보구 구조재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저희도 이걸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량 목구조는 이렇게 이제 그 스터드를 일일이 다 40cm 간격으로 쭉 세워가지고 벽체를 만드는 형태를 경량 목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의 내부 외부를 OSB 합판으로 붙인 다음에 이제 그 내장 마감, 외장 마감 하면서 이제 치는 형태입니다. 숟가래도 이렇게 투발6로 숟가래를 다 중골 목구조는 말 그대로 이제 조금 경량보다 좀 더 커진 기둥도 그 200에 200바 좀 더 크게 쓰면 240에 240바 정도 이제 기둥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저희가 요 프리커팅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이 맞춤 가공을 저희가 다 해서 가면 현장에서는 뭐 요런 골조만 세우는데 크레인만 있으면 보통 한 하루 내지 이틀이면 이거 골조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중골 목구조 형태로 집을 지은 형태고 지금 보시면 기둥하고 돌이 이런 게 이제 다 현재 목재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외장재 그 요즘 건축 트렌드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목재 집을 지은다 해도 목재 집을 지면 이렇게 외벽도 다 목재였어요. 그 내부도 전부 다 목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획일적이고 단순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아까 경량 목구조를 짓든 중골 목구조를 짓든 이제 그 사이딩 매장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만 보통 포인트만 줍니다. 만약 여기도 준다면 요 근처에만 포인트 주고 나머지는 뭐 흑백돌 쌓든가 아니면 뭐 세라믹 사이딩을 쓴다든가 이런 형태의 건축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장재는 지금 우리 회의실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낙엽소모를 다 설치하고 있고 제품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인테리어를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옛날 사진인데 이게 아마 우리가 2005년도에 찍은 거였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전부 다 목재 가지고 이제 지은 건데 이 목재로 전부 다 이제 사이딩을 치다 보면
가장 불편한 게 관리더라고요. 나무 위에 이제 때가 좀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관리가 힘드셔가지고 좀 방치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너무 이제 그 집이 좀 우중충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목재로 사이딩하는 추세인데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로시 목재 같은 걸 많이 쳐가지고 이거는 초소나 초소에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옥은 저희가 우리 나무 목재 사업 부문에서 안 하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지방에서 이제 많이 생산이 되니까 동부 목재에서 소나무는 이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경시설도 이제 저희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 네, 목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어린이대 공원 무대에 발라서 저희가 설치를 이거 같은 경우는 쓰레기 각 공원의 이제 쓰레기 분리장 화단 변경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 가지고 무술에 시계, 새치, 시계 요거는 이제 두부 트리. 네, 이거는 주책 바가지.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졌는데 쌀품 넣는 거, 조이기 세트, 베개, 스피커 다양하게 한번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간략하게 저희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저희 공장 변화를